우리가 여당이 돼갖고 제대로 하겠다는데 뭘 특검을 하겠다는 거죠. 대통령 난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. 난 대통령 까면 안 되거든. 못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지 거기서. 저희가 요즘 노브레이크 토크 초청 손님을 소개할 때마다 포털 사이트에 있는 연관 검색어를 보는데요. 포털에서는 존재감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, 물론 야당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. 그런 상임위원장 모셨습니다. 국회 기재위원장이시죠. 민주당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당 의원들한테도 존경받는데. 아, 그러세요? 아, 네.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네. 얘기 좀 나누시죠. 가장 존경하시는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. 네, 김대중 대통령 지금. 네. 방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사진만 붙여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좀 당내에서 좀. 그걸 또 언제 봤어, 그걸 또 우리 방에. 네. 유심히도 봤네요, 그것도. 왜 그런 건지 좀. 아니, 그 자리가 좁아갖고 사진은 기본적으로 자리가 좁아서 그런 거. 자리가 좁아서 사진 한 개밖에 못 붙였다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난 좋아합니다. 상당히 좋아하죠. 내가. 존경하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, 좋아하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. 난 내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이 2004년도에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보좌관들이나 지역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라고. 누가 물어보기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들 때 애매한 일들이 있잖아.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냐.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답변이 나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다.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. 그럼 그게 되게 옳은 선택이었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. 정치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 어떤 게 틀린 선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. 그런 순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이 바로 내가 손해보는 거야. 어떤 선택을 해서 난 그 얘기를 늘 하게 합니다. 내가 그만 좀 존경하죠, 사실. 내가 손해보는 선택이 나중에 봤더니 옳은 선택이다. 옳은 선택이었던 경우가 많더라. 그래서 그런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만이 많아요. 나한테? 너무 뭔가 협의를 할 때 야당 편만 들어주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여당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, 여당은. 여당 집권 여당. 왜 여당 되려고 그냥? 권력을 갖고 있잖아.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 권한도 여당 의원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여당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야당한테는 뭔가 명분을 줘야지. 좀 나눠줘야지, 사실. 저는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국회를 조용하게 끌어가는 거야. 국회가 시끄러우면 여야 간에 국회가 갈등 합의가 안 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은 정부와 대통령의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. 그러니까 국회는 조용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난 내 신조가 그래요. 내 신조가.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거야, 여당은. 그런 의식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좀 자기 편 또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으로도 되게 유명하신 나 그게 이상해. 나 최근에 어디 인터뷰 언론 신문사하고 인터뷰하서도 사실 좋은 얘기 했고 아무 쓴소리 한 게 없는데 제목이 청와대 쓴소리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해요.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지. 경제 어렵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래야지 경제 잘 굴러갑니다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, 사실. 그게.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경제는 안 그렇잖아, 그게. 그래서 그 얘기 했는데 또 제목을 청와대 쓴소리 하다 보니까 일부 그 포털에 댓글에 보니까 욕설로 도배를 했더만. 역시 너는 뼛속까지 비문이구나. 나쁜 놈아. 빨리 야당이 하라. 비문이면 나쁜 건가요? 아니 그렇지 않지 이게. 근데 난 비문이 아니야, 난 사실. 근데 그런 비판이나 친문이죠? 나 친문이지. 아, 친문이시다. 그런 비판이나 댓글을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? 다가 보면 참 그래요, 그게. 좀 억울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때 정말 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지역에서 지금도 거의 매일 지역 주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문이다 반문이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 이건. 그건 아니다. 대통령을 위해서 쓴 좋은 약이 된 건데 그걸 그냥 그 대통령 비판한다고 뭐라고 하니. 그러니까 진짜 쓴 약을 쓴 소리 해야 되는데 너무 쓰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. 소위 친문분들의 비판에 또 다른 면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의원님께서 이재명 경기지사님이랑 또 사실 그게 제일 크죠, 영향이. 네, 그게 정말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연은 어떻게? 1986년도에 내가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87년에 연수원 들어가고 이재명 지사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. 내가 연수원 동기고 이재명의 그 삶의 과정을 정말 고단했거든, 그 삶이. 그 고단한 인생 잘 아는 친구로서
못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지 거기서. 앞에 얘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나는 친문이지만 이재명을 도왔다. 뭐 약간 이런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요. 네. 이거 남들은 좀 그냥 비문이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.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인 거야. 그래서 그게. 예. 그럼 뭐 이제 음식도 나왔는데 뭐 한잔 드시고 그래. 하시죠. 예. 건강하십시오. 네네. 건강하십시오.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그 대학교 때 법대 그 역도부 주장. 아니 법대 서울대 전체 역도부장. 아 서울대 전체요. 법대가 아니고. 그럼 법대 역도부야. 뭐 누가 있겠어? 서울대 전체 역도부장. 저희 김동민 기자가 오늘 처음 출연이라 약간 좀 틀리거나 이렇게 박제가 많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. 데뷔. 뭐 이렇게 뭐 몸 좋으시잖아요. 뭐 좋다기보다도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몸 좋아봤자 뭐 있겠어 그게 그냥. 보통 깐 사진도 이렇게 가끔 보여주시고 하시잖아요. 네 페이스북에 그건 제가 내가 가끔 봤거든요. 심심해서 한번 그냥 딱 올렸다가 뭐 말이 많아 바로 내렸습니다. 아 내리신 거예요. 내려갖고 그거 보여줄까? 그래? 팔뚝 보이십니까? 팔뚝? 네. 와 팔 네. 굵기가 엄청 많아요. 팔뚝이 대충 봐도 얼굴하고 크기랑 비슷합니다. 네. 제 한 3배는 될 것 지금은 같은데. 안 해. 지금은 뭐 많이 빠져.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. 김학의 전 법무차관. 뭐 일단 의원이시기 전에 법조인이시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뭐 대한민국의 정치,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 포함 그 사법기관들의 수준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. 사실은 부끄럽죠. 사실은 그게 부끄럽죠. 너무너무 부끄럽죠. 사실은 너무 참담한데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뭐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가 지나니 어떠니 하지만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갖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해야지. 한국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다시 듣거나 들었는데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별 검사는 기본적으로 현행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하는 거지 이게. 어쨌든 뭐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다 덮었잖아 그게. 그렇죠. 지금 다 우리가 여당이 돼갖고 제대로 하겠다는데 뭐 뭘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. 의회주의자십니까? 의회주의자죠 난. 난 정말 철저한 의회주의자죠. 대통령과 국회의장 둘 중에 하나 한다면 어느 거? 대통령 난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. 국회의장 하고 싶다. 난 대통령 까면 안 되거든. 총선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. 특별히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도 평상시 열심히 하는 거죠. 시민들이 나한테 바라는 거, 시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귀 기울이고 그걸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, 사실. 그걸 입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정부의 쓴소리도 잘 하실 수 있는 거고. 정부에 아니 쓴소리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. 저도 너무 기자 같은 마인드를 했거든요. 원내대표 3파전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지금 뭐 팽팽한 것 같아요. 다 장점 다 세 분 다 훌륭하신데 또 나름대로 또 좀 지지 기반도 좀 차이가 있고. 그런데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당이 앞으로 좀 발전하려면은 좀 남은 마지막 1년은 어떤 원내대표가 이끄는 게 좋겠다. 중요한 게 어쨌든 여당이니까 청와대하고도 소통을 하고 청와대도 할 말도 하고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갖고 그 청와대 전달해야 되거든. 현장의 목소리는 의원들이 정확하게 듣고 또 그걸 잘 모아갖고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청와대가 민심 파악한 그 민심에 기초한 그런 정책을 그냥 여당에다 하달해갖고 여당이 해라 집행해라 이렇게만 되면 곤란한 거지. 네. 우리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여당에다 우리가 야당 때 뭐라 그랬냐고. 너는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말이야. 또 그렇게 비판했단 말이야. 의회주의자라고 하셨는데 그 21대 총선에도 들어오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당선이 되시게 된다면은 좀 앞으로 어떤 정치를? 개인적으로는 내 지역구 나를 뽑아준 지역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요. 사실은 내가 이제 3선까지나 왔으면서 3선에 맞는 어떤 정책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혹시 다시 국회에 들어올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일단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돼요. 일하는 국회. 내가 21대 들어오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.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뭐 원내 지도부에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든 국회를 좀 국회답게 헌법에서 국회 의무로 규정되어 있던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드는 그게 뭐 포부라면 뭐 포부일까
소박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국회의장. 그건 또 그 사람은 너무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발목을 잡혀갖고 안 되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